1인 기업, 1인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건 센터장 아니십니다. 혼자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혼자 작은 오피스텔 구해가지고 막 강의 뛰시고 소소하게 유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업가라고 부르지 않아요. 센터장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름만 센터장인 거지 실상 그분들은 파트타임 프리랜서의 확장이에요. 혹시라도 본인이 그냥 프리랜서의 확장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센터장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지금 잘못된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 상담사,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 예비센터장님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얼굴 다 웬만하면 공개를 해주시고 얼굴 보고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양이 방대하거든요.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거의 제 입에 모타 달고 할 거거든요. 준비한 게 90페이지가 넘어요. PPT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를 딴 데 공유를 하지 마세요. 공유를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아이씨 너무 말해주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엄청나게 제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강의 듣고 진짜 현실 그리고 현장의 경험 그리고 센터를 어떻게 키우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그 센터랑 제가 말씀드린 센터가 어떻게 다르다는 걸 좀 인지를 하고 나시면 아마 가야 될 방향도 정해지시고 그리고 이 길이 정말 녹록지 않다는 거 확실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정보들도 여러분들께 많이 드릴 건데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공유를 저는 안 하길 바라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 과정에서도 제가 어느 부분 편집해서 이제 영상에 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왜냐면 그 제가 상담사의 모든 것에서는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죠? 공유하시고 웬만하면 제 영상 또 홍보 좀 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걸어가야 될 길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가라고 했는데 그거 상담사일 때 하는 말이죠. 각자 도생으로 상담사는 어디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가도 되고 어디 센터 파트타임으로 가도 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센터장의 어떤 윤리적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다만 그분들에게 부여되는 윤리와 의무는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상담사가 되는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양질의 좋은 상담을 제공하는 건 본인의 실력이지만 그것 때문에 상담사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달라요. 이 그러니까 센터장의 길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저 사람께 공유하는 즉시 나의 수익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게 파이가 작기 때문에 작은 거 갖고 우리가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나눠준다는 거는 그만큼 이 업계에 내 정보를 판다는 거, 내 정보를 값없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꽤 많이 했어요. 제 정보를 값없이 그냥 드리는 센터장님께 드리고 하는데 제가 이 업계에서 딱 보니까 센터장님들은 주는 것 같으면서도 저는 입만 열었다면 정보예요, 솔직히. 대화를 하면 안 돼. 나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안 돼. 알고 보면 저 사람 다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이제 정보를 취해서 가는 거죠. 물론 공짜로 드려도 그 사람들은 그냥 흘려들어요. 그래서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분들이. 시작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센터장의 모든 것을 이제 공유를 할 텐데, 제가 센터를 차린 거는 2016년 10월 1일이에요. 2016년 10월 1일부터 이제 한 번에 센터를 바꾸고, 세 번의 사업자 등록증을 바꾸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물론 코로나도 다 견디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러면 일로이도 4년 반쯤에 센터 차렸으면, 나도 그쯤 됐을 때 센터 차려도 되겠네? 제가 경력이라고 말하는 거는 수련하고 이거 다 합해서예요. 그때부터 실제로 내담자를 상담사로서 만날 때 그때부터 이제 제가 된 건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감이 좀 올 거예요. 그거 센터를 차리는 것에 대한 어떤 내가 겁을 내고 망설이고 주저할 때 저의 기준을 듣고 아마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건데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름도 안 지었다면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실제적으로 실무가 들어가면 이제 노무, 세무까지 나올 거예요. 그때 가면 여러분들이 좀 살짝 동공이 풀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 들으시고 되게 어렵게는 제가 안 하고 간단히 여러분들께 필요한 것만 전할 거니까 그것만 집중해서 들으시고 나머지 이제 홍보 부분에서는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 선생님들은 안 된 거라면 미리 지금부터라도 구축을 조금씩 해놓는 것이 되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팁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는 절대 다른 분들과 공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듣겠다고 오셨으니까 가치 있게 이 자료를 가치 있게 보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챕터는 총 6챕터로 먼저 센터 이름하고 센터 이름 정하는 거, 컨셉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하고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것까지 그 사이에 뭐 상권 조사 그거까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사실적 인테리어 좀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노동법과 세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골치 아프겠지만 사업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듣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할 만큼 전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것들만 여러분들께 간략적으로 전할 거고 그 다음에 홍보 전략 요거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필드에서 어떤 홍보가 진짜 효과적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센터를 차릴 것인가 보유한 자격증과 경력 방향성 센터명으로 시작할 건데 자, 이 센터를 차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해야 될 컨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야 될 방향성까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차리다 보면 돈을 내가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돈 따라가게 되면 나의 컨셉도 잃어버리고 뭔가 내가 왜 이걸 뭐 때문에 지금 무슨 힘이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나중에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원하는 센터, 나의 센터는 도대체 어떤 센터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담 되게 많이 다녔어요. 상담을 많이 다녔다 보니까 상담센터도 되게 많이 구경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상담사가 된 이후에도 여러 취약한 상담센터, 되게 잘 갖춰져 있는 상담센터 이런 데 두루두루 다녔는데 제가 두루두루 다닐 때마다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면 나는 좀 고급 서비스를 받는 거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상담 심리라는 게 굉장히 고급 서비스거든요. 나는 상담 공부하고 나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이 상담 받는 거, 이런 심리 상담이라는 업계가 있는지도 사실 처음부터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군경 상담을 전공했는데, 근데 군경 상담이니까 군대 안에서 그 안에서 군상담사들한테 받은 게 다였죠. 처음에는 군 생활할 때는. 근데 이게 나와보니까 이 상담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도도한 학문이고 굉장히 우아한 학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상상하고 갔는데 뭐 어디는 뭐 유치원 같기도 하고 어디는 놀이터 같기도 하고 또 어디 때는 너무 삭막하고 정적이고 되게 경직되고 이런 곳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분명히 상담이라는 건 되게 고급 서비스인데 또 심지어 내가 상담하러 갔는데 학교 막 어디 구석탱이에 이렇게 자리 줘가지고 먼지 가득한데 거기서 막 상담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담자도 나도 너무 이 상황이 너무 난 그런 경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이런 중요한 그러니까 되게 무엇보다 소중한 이 마음을 다루는데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곳에서 정신사나운 곳에서 되게 막 뒷방 취급하는 곳에서 내가 이 아이를 만나야 되지? 그럼 보통 제가 만났던 아이들은 되게 취약한 계층의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안 그래도 사는 것도 열악하고 취약하고 돈도 없는데 이 마음을 다룰 때도 이렇게 막 취약한 곳에서 굳이 해야 되나? 나도 그지 같고 쟤도 그지 같고 다 그지 에블바디 그지 같은 거야. 이게 마음만 슬픈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내 내담자는 적어도 내 센터에서 왔을 때는 정말 고급 서비스를 양질 서비스를 받고 간다. 그런 마음이 참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좀 품었어요. 그 대상이 굉장히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야 뭐 이런 데 오면 누추하겠죠. 삐까뻔쩍한 인테리어 막 조명 겁나 좋은 그런 거 말고 안 그래도 취약한 아이들 집도 제대로 없는 아이들을 제가 이제 많이 만났으니까 그 아이들이 적어도 내 센터에 오면 좀 편안하게 쉬다 가다가 정말 집처럼 편안하게 쉬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얘가 접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대가 없이 물론 대가는 있어요. 그 안에 포함이 되긴 한데 대가 없는 경우도 물론 있죠. 사업 때문에 그런 것들 이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내가 되게 나란 존재가 좀 가치 있고 괜찮은 존재라는 걸 좀 물리적으로도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센터를 예쁘게 차려야겠다. 되게 좀 중후하고 분위기 있게 차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뭐 센터만 이제 그렇게 물리적으로 좀 중후하고 뭔가 우아하고 이 친구들에게 좀 내가 너무 천난 대우를 받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그래도 좀 있어 보이는 어떤 좀 양질의 서비스를 내가 받았다 경험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했을 때 먼저 시설이 너무 그러니까 유치해도 안 되고 너무 떨어지도 안 되고 정말 여기 상담 받는 곳이라는 세팅이 뭔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가면 이제 나라는 인간이 내가 상담사 이지민이가
정말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가 돼야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컨셉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는 이제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그렇게 제가 제 깜냥으로 이제 하게 되고 결국엔 남은 숙제는 내가 어떤 고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제 그게 숙제가 남아 있는데 먼저 물리적으로 이 친구들에게 좋은 서비스, 좋은 곳 어쨌든 그 모든 물리적인 것, 뭐 가구, 가재들이 고급스럽고 비싼 게 아니더라도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여긴 상담받는 곳, 이런 세팅된 곳에서 차분하게 상담받으려면 좀 시설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난 돈이 없었어요. 나는 이제 꿈만 우아하고 중후하고 막 또 고급스럽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돈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선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여기를 최대한 그럴싸하게 예쁘게 깔끔하고 단정하게 안락하게 꾸며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본인의 진짜 물리적인 어떤 센터를 차리기 전에 나는 내 남자를 어떻게 만나고 또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센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이걸 고민해 보세요. 그거는 결국 제가 나중에 방향성과도 좀 연결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세요. 나는 어떤 센터를 지금 구비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어떤 센터를 생각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이 상담센터 장이라는 거는 상담사이면서도 사업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센터의 어떤 그 상담 심리 센터의 메커니즘은 일반 다른 업종들과 굉장히 달라요. 여기 상담센터는 되게 독특하게도 내가 상담을 안 하고 상담사들 많이 풀어놓고 내가 여기서 뭐 레버리지 효과를 보겠다. 안 통해요. 상담센터는 우리 첫 번째로 내가 잘 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주 고급 좋은 상담 선생님을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잘못돼 있다 이러면 계속 내담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이 오히려 실력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상담사의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구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소문이 더 안 좋게 나겠죠. 더 많이 좋지 않은 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질 거니까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센터를 차린다는 거는 내가 이제부터 이미지가 시작된다. 이 지역에 저거 뭐 서울 같은 것은 이제 지역에 어떤 그런 게 없지만 여러분들 지역사회에 계시다면 이 지역에서 내가 센터 차림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내 평가는 계속해서 시작된다. 그래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가라는 건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몇 년 못 버티고 이제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국엔 방향성. 저의 방향성은 어때요? 결국엔 취약계층, 이 지역사회에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어떤 제도를 이용해서 나한테 오든지 간에 나는 여기서 그들은 어쨌든 최고의 요 지역 안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내가 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사회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역사회 건강. 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상담심리 교육하는 그 상담사들 제대로 배출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이건 모든 상담사에게 있는 책임이에요. 슈퍼바이저들에게 있는 책임. 상담사들을 교육하는 그런 멀리 빅피처를 저는 좀 그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무슨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센터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멀리 좀 보세요. 그건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지역 건강, 지역사회 건강에서 어느 정도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시장 상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입을 얻어가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그 상권 분석이라가지고 유료로 하는 데가 있어요. 유료로 돈 내고 볼 수 있는 그거 상담 심리는 완전히 생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 있는 자료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 뭐 돈 한 달에 얼마 번다 이렇게 뭐 연매출 얼마 이렇게 뜨는 것들까지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업종들은 다 카드를 엄청 많이 긁기 때문에 모든 수익이 다 노출이 돼요. 근데 상담 쪽에서는 안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상권 분석은 전혀 맞지 않는 상권 분석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이제 얼마나 그 같은 동일한 업종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들과 나와 이력을 견주했을 때,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도포를 보면서 통계를 보면서 여기 파이가 요 정도네. 그럼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 등록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뭐 가세도 아니고 간이가세도 아니고 면세사업으로 등록하시는 거예요. 면세사업이 세금이 면세된다는 건 아니고 부가가치세면 안 되는 거예요. 세금 똑같이 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면세사업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인테리어 및 시설 구비 요 내용이에요. 인테리어 시작과 끝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게요. 자, 인테리어 시작하기 전 도면 설계하기, 필수 공간 확보하기,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기, 인테리어 핵심 꿀팁까지 알려드릴 건데, 자, 인테리어 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투자하는 모든 비용은 내담자 몫이에요. 아닌 것 같죠, 그죠? 내가 돈 있으니까 잘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테리어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본전 생각나서 상담에 집중 못해요, 여러분들. 내담자가 돈으로 보여요. 왜냐면 한 명 한 명 놓치면 내 수익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는 가장 원칙은 인테리어는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되는 거지. 막 삐까뻔쩍하게 차려놓고 의사들처럼 걔네들은 뭐 계속 의료보험을 하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우선 차리고 보는 건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내가 과연 이거를 내가 뽕을 뽑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아예 이 돈은 그냥 버린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은.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할 때는 여러분들 마인드 자체를 고쳐 먹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1인 기업, 1인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사업가가 아니에요. 그건 센터장 아니십니다. 혼자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혼자 작은 오피스텔 구해가지고 막 강의 뛰시고 혼자서 굉장히 소소하게 유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업가라고 부르지 않아요. 센터장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름만 센터장인 거지 실상 그분들은 파트타임 프리랜서의 확장이에요. 그분들은 혼자 있기 때문에 뭐 직원을 먹여 살려야 되거나 직원들의 다른 상담사들 수익을 보장해야 되는 책임 본인에게 없잖아요. 센터장에 가장 크게 부여된 어떤 책임이 뭐냐면 나에게 딸린 식소를 내가 좀 보장을 해야 된다 책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센터장과 혼자 프리랜서의 어떤 확장, 그 1인 창업가들, 그 창업가라는데 제가 그냥 프리랜서예요. 그분들은 그냥 프리랜서를 그렇게 거창하게 말해요. 센터장은 아예 차원이 달라요. 내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삶에 공급을 받는 거예요. 금전적인 공급을. 그럼 나도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수익을 보장해야 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어서는 안 될 상담해서 안 되는 사람들을 애초에 걸러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센터장이 되면 상담사 관리할 때 그들의 사례를 다 봐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 사례들을 내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슈퍼비전 받은 거 제출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슈퍼비전 해주든지 이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그냥 프리랜서 확장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센터장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지금 잘못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건 다 센터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장에 따른 책임은 내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내가 뭐 파트타임을 두셨어요. 그럼 그분의 수익도 내가 보장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 어느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공급하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공급해서 그 사람이 유지하는 건 그 사람 능력이니까 그 사람 능력 없으면 잘라야죠. 능력 없는 상담사를 두면 안 되지. 그래서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말할 것이었는데 지금 미리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상담사들이 착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국민 마음투자에서 본인이 프리랜서 확장을 해놓고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뭐 10평이 안 된다 이러죠. 아니 사업을 무슨 10평 이하로 하는 거냐고요. 사업을 센터를 무슨 10평 이하로 운영을 해놓고 전국민 마음투자에서 그 지금 정책을 10평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기간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상담사들이 프리랜서를 확장해가지고 다 사업자를 내는 바람에 마치 센터장이 많은 것처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센터가 많이 없긴 하는 거죠. 그래서 센터를 찾는 거거든요. 그 국가에서는 센터를 찾는 거지 프리랜서를 찾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와 시작과 끝을 볼 때는 돈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버린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몇 년 안에 뽑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담할 때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세법 고용계약, 세법 경비처리 부분입니다. 요 부분도 여러분들 좀 지루할 거니까 보고 그냥 그려내라고 보세요. 세무기장 같은 부분에 사업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바로 들어갈게요. 내국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법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주의가 봐야 될 거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요거 두 개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우리 해당이 안 돼요. 그죠? 애초에 제가 면세사업자로 했어요. 대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의무는 있어요. 그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전자계산서예요. 그냥 계산서예요. 그걸 우리는 발급을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소득세법이 있는데 요게 되게 복잡해요.
크게 우리가 내는 어떤 세금은 6개가 있어요. 첫 번째 종합소득세가 있고 사업 현황 신고. 요건 세금이 아니고 매년 2월달 신고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원천세가 있고 사업소득세. 사업소득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사업소분이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5월 달에 내 사업을 한 모든 종합소득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공제할 건 공제하고 그래서 이런 세금들이 겁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벌수록 여러분들 세금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산 있으면 자동차세도 내고 뭐 집세도 내고 다 내야 되잖아요. 그 말고 사업을 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되면 이런 어떤 제도들이 있다. 매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매일 물건을 사고 뭔가 뭐 조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국가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벌었는데 사실은 내가 국가를 위해서 유통을 이렇게 또 했어. 돈을 이렇게 썼어. 그래서 국가에서 아, 너 사업 여기 시장에서 너 나름대로의 돈을 썼구나. 그래서 너한테 필요한 걸 뭘 썼니? 그게 너가 필요한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뭐 직접 물어보지 않고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나 이거 있잖아. 내가 재료 구매하는데도 썼고 있잖아. 이거 전기세도 썼고 이거 월세도 썼어. 이렇게 하면 아 그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건 빼줄게. 해서 그걸 경비 처리를 다 해주는 게 있어요. 사업장인 내가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경비 또 세금 감면 혜택이 있고 내 개인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때 그런 팁이 있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왜 대기업에서 뭐 장부 그러잖아요. 그게 옛날 말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 장부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거 작성 안 하시면 가산세 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 어차피 소득 없을 거니까 이걸로 그냥 신고하지 말고 그냥 때 되면 5월달에서 10월달 보면 여러분들 그 세금 처리한 거 다 있을 거예요. 뭐 월세 내는 것들 이런 걸로 충분히 경비 충당 다 되니까 그걸로 그냥 기준 경비를 해가지고 신고하든지 아니면 좀 더 감면을 받고 싶다. 그러면 그거 다 가계부처럼 간단하게 다 써가지고 세무서 가서 대신 신고해 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해서 내면 되는데 그거 그렇게까지도 필요 없고 뭐 연 매출이 뭐 5천만 원 이하 뭐 4천만 원 요 정도 수준이면 그냥 보내서 깔짝깔짝 그냥 홈택스에서 처리하면 다 끝나요. 세금 오면 안 나요. 근데 이제 거기서 5천만 원 조금씩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일이 점점 크게 되는 건데 복식 부기장부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그러면 내가 쓰면 되지. 괜히 회사에 경리라는 직책이 괜히 있겠냐고요. 그들이 괜히 있겠냐고요. 복식 부기장부 하는 거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회계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이 항목별로 다 정리해야 되거든요. 요거는 뭐 기타 경비 썼고, 요거는 뭐 접대비를 썼고, 이런 것들 다 분류가 다 돼요. 그거 안 쓰면 이제 가사세가 막 부과되는 거예요. 장부 작성의 의무가 무조건 있어요. 장부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돼요. 소득 수익이 좀 낮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해보면서 이런 거 익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드디어 이 부분 왔어요. 사업 운영, 노무 운영, 그냥 협약 요거는 이제 그냥 보고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니까 이제 뒷부분은 좀 이제 얼마 안 걸려요. 자, 먼저 노무 및 운영. 근로자 관리, 사업자 관리. 아까 제가 말씀했죠. 근로자와 사업자는 다르다. 그래서 분리해서 여러분들 관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센터 내교 이런 거 다 있으셔야 되는 거. 요 잠깐 보고 갈게요. 그 다음에 운영시간 상담 이런 것도 꿀팁 들어갈게요.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사장놀이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